일단은 잠시만 다시 보기 좀 끊고 올란도 대 보스턴. 이거 마감 경기라서 미리 가야 되는 경기인데 지금 뭐 올란도 같은 경우는 뭐 성적이 상당히 좋죠. 직전에 덴버까지 접전 끝에 잡아내면서 조금 타이트한 경기들 또 있었습니다만 뭐 토론토 홈에서 학살하고 인디애나도 뭐 가비지 내고 덴버까지도 좀 잡아내면서 지금 벌써 5연승인데 오늘 또 강적인 보스턴을 만났어요. 거기다가 4일 동안 3경기 펼쳐지는 상당히 좀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쉽지는 않을 거고 대신 뭐 홈에서 4일 동안 3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이 4일 동안 3경기 치르는 일정이 NBA에서 제일 빡센 일정인데 그나마 홈이라는 거에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고 그리고 올랜도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젊은 자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보통 8인 로테이션을 그래도 좀 많이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쩌리들 한두 자원 더 쓰거나 하는데 올랜도는 쓸 수 있는 자원이 벤치에 워낙 많아서 거의 10인 로테이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 이제 다른 팀들보다는 확실히 이런 빡빡한 일정에서 좀 덜한 부분이고 뭐 웬카주 빠진 거야 아쉽지만 계속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비타제 잘해주고 있고요. 보스턴은 미러키 상대로 역시나 우세 속 경기였고 이때 뭐 마인을 봤었고 배팅은 안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좀 마인이 부러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내일 주로 할러데이는 아마 나올 것 같고 제일런 브라운이 GTD입니다.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올랜도가 제가 최근에 계속 언더 보는데 이상하게 막 좀 오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언더 봅니다. 내일 역시나 보스턴 입장에서도 브라운이 빠진다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올랜도가 특히나 이제 백코트 프론트 코트진 둘 다 이제 수비가 괜찮기 때문에 내일은 전체적으로 보스턴의 야투감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쉽지는 않아요. 제일론 브라운까지도 GTD 걸려 있는 상황이고 뭐 주로 할러데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야투감이 좀 맛이 간 느낌도 있고 테이턴 같은 경우 다 좋은데 3점이 좀 잘 안 들어가긴 하거든요. 보스턴이 또 워낙 외곽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글쎄요. 많은 양의 득점을 혼자서 올리기엔 좀 어렵고 올랜도 같은 경우도 앞선 경기들은 냉정하게 저기 어디야 막 토론토도 인디애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토론토 같은 경우는 사실 토론토가 제대로 수비를 안 했고요. 그냥 경기를 버려가지고 제대로 수비를 안 해서 120점을 넣은 거고 인디 상대로는 뭐 120점 넘게 넣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덴버 같은 경우도 화력전으로 마지막에 달리다 보니까 저게 득점이 많이 난 건데 보스턴의 수비를 쉽게 공략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나 이제 가뜩이나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 앞선에서의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코트가 빡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는 언더 기준점이 조금 낮기는 한데요. 224.5 상당히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는 223이에요. 해외보다 국내가 좀 높긴 해.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두 번째 멤피스 대 피닉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데스먼드 베인이 GTD에 지금 멤피스가 떠있죠. 데스먼드 베인이 GTD 떠있는 게 기준점 아직 안 바꿨나? 이게 형님들 해외는 기준점이 8이에요. 해외는 지금 8이야. 플러스 8이야. 지금 국내 6.5잖아. 국내 6.5거든요. 안 바꾸네. 1.5 정도면 그래도 바꿀만 한데 이게 피니스 많이 몰리지 않았나? 90% 몰렸는데 왜 안 바꿀까? 형님들 몰린 것도 더럽게 많이 몰렸고 기준점은 해외는 8인데 국내는 6.5. 안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는 경기인데 일단은 근데 뭐 기준점에 관한 것도 이게 데스먼드 베인이 GTD가 걸려서 8인 거예요 형님들. 해외랑 국내 기준점 같이 보시는 형님들 뭐 많으실 테지만 걸려있기 때문에 8인 거고요. 나오면 다시 6.5가 될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미리 가야 되는 경기인데 마인을 찍어서 데스먼드 베인이 빠지면은 뭐 기준점적으로 훨씬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나와버리면은 뭐 또이또이한 느낌이라 결국에 핸디값에 있어서는 국내는 다른 여지가 없어. 그냥 마인 찍거나 아니면 일반 승 찍거나 패스하거나 그 선택지밖에 없어요. 이거 1.5나 손해보고 프로엔을 찍을 수는 없어요 형님들. 뭔 말인지 알지? 기준점 뭐
.5도 소중한 마당에 요즘 뭐 1.5도 크잖아. 또 6.5랑 8은 아예 이게 체감이 다르거든요, 형님들. 6.5는 약간 앵간치 한 느낌인데 8은 이제 8 이상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피닉스가 유뱅스가 빠졌기 때문에 빅맨 뎁스진이 지금 얇아졌어요. 저기 아웃 보시면 뭐 브래들리 빌이나 뭐 기존에 빠져있던 뭐 최근에 또 부상당 와타나베 이런 애들 그렇다 치더라도 유뱅스가 빠져서 지금 너키치에 대한 또 부담감이 피닉스가 가뜩이나 너키치가 좀 수비가 좀 불안한데 유뱅스도 잘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양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빠졌고 벤치 쪽에 그 옛날에 유타에 있던 그 아주부이케라고 또 빅맨이 한 명 있는데 안 쓰더라고요. 지난 경기도 사실 피닉스가 뭐 너키치랑 유뱅스 같이 빠진 라인업에서 약간 스몰 라인업 형태로도 많이 뛰었었기 때문에 오늘도 글쎄 아주부이케를 쓸까?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쩔 때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데스번드베인이 나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책주가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어요 피닉스가. 최근에 어쨌든 데빈 부커의 슛감이 안 좋잖아요. 뭐 경기를 이기건 자시건 간에 듀란트야 뭐 지금 뭐 미쳐 날뛰고 있는 건 맞는데 데빈 부커의 슛감은 솔직히 안 좋거든요. 지난 경기도 뭐 20득점 넘기긴 했습니다만 다 자유투로 놓고 슛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이 골스가 경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일반승은 해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승에 대한 지금 멤피스 상대로 일반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데 글쎄요. 핸디는 찍을 거면 마인을 찍는 게 맞긴 해 보이거든요. 데스몬드 베인 빠지면 결국에 멤피스도 이제 득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믿을 만한 선수가 없어. 오늘 뭐 자책주는 잘할 것 같은데 나머지 애들 못 믿잖아. 뭐 알다마도 뭐 엔간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승만. 언어버도 이거 GTD 걸린 순간 어려워. 데스몬드 베인 빠지면은 솔직히 언더 쪽이 괜찮고요. 나오면은 제 생각에 다득점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뭐 모르니까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일반승 한번 보고요. 다음 경기 뉴욕 대 마이애미. 이 경기도 제가 볼 때 미리 이 경기부터가 이제 아침에 찍을 수도 있는 경기들인데 이것도 선택지가 없어요, 형님들. 지금 당장에 찍으려면 마이애미 표는 못 찍어요. 이거를 내일 아침에 GTD 결과 보고서 뭐 덩컨 로빈슨 아데바요 출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마이애미 프레임 도는 건 가능하거든 제 생각에 분명히. 마이애미도 어쨌든 최근에 연승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근데 이거 덩컨 로빈슨하고 만약에 아데바요 같이 빠지잖아? 마이애미가 이길 각이 없어요. 이길 각이 없어. 거기다가 마이애미 같은 경우가 내일 경기 있고 그 다음날 백투백인데다가 최근에 계속되는 원정 일정이죠. 거기에 뉴욕 같은 경우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거나 그럼 이제 보드 장악력이 워낙에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아데바요까지 빠진다? 이거 그냥 경기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뉴욕 같은 팀과의 맞대결은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부분이고 다음 경기 바로 백투백으로 브루클린 원정으로 또 가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원정 4연전 타이밍에다가 백투백 경기까지 잡혀있고 브루클린전은 더군다나 이제 4일 동안 3경기 NBA에서 가장 또 힘들다는 그 일정인데다가 3경기 다 원정 경기예요. 모든 걸 챙길 수 없어요, 형님들. 뭔 말인지 알지? 마이애미가 뭐 극강의 팀도 아니고 클블 일단 한번 꽁승했잖아요. 클블이 필라델피아전 올인하고 마이애미전 버렸잖아. 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전 내일 아침에 하고 그 다음날 브루클린전인데 이거 3번 이 원정 일정에서 다 이겨내기에는 지금 뭐 전력도 100%가 아닌 마이애미 타일러 히로도 빠졌잖아요. 이 덩컨 로빈슨까지 빠진 다음에 이거 그냥 비상 무조건 걸리는 부분이고 아데바요만 빠져도 부상해. 둘 중에 누가 빠져도 비상이에요 이거는. 던로 빠지면은 공격에서 또 스페이싱이라든가 또 윤활유가 좀 덜 도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데바요가 빠지면은 뉴욕의 저 높이를 감당할 수가 없고요. 미첼 로빈슨 그냥 공리 계속 잡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내일에 둘 다 출전을 하면은 조금 핸디캡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오늘 찍을 거면 무조건 뉴욕 사이드로 찍는 게 제가 볼 땐 맞다. 저렇게 걸려 있으면은 절대 못 찍어요 마이애미 프레드. 마린 형님 감사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요코마리 아직도 골 없어? 진짜 못 뜨는 거 아니야 이거? 10분 남았네? 야, 씨 뭐하냐 진짜로?
한 골은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인디 뭐야 토론토 토론토 먼저구나. 이 경기도 사실 승패는 저 잘 모르겠어요. 토론토가 워낙 엮기짓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시카고가 잭라빈이 빠진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거든 나는. 직전 경기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전에 시카고가 잭라빈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했잖아요. 오히려 좀 나은 느낌이 있어요. 라빈이 사실 야투감도 안 좋고 수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못하는 선수다 보니까 상대가 OKC가 너무 강했었고 사실 스가가 미쳤던 날이기 때문에 지는 거에 어쩔 수 없었지만 4쿼터 초반까지는 시카고가 나름 잘 비비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패보다는 최근에 어쨌든 시카고의 수비 자체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도 뭐 역규짓을 워낙 많이 하는 팀인데다가 시카고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화력은 확실히 좀 많이 부족해. 그나마 이제 수비가 좀 앞선에서 수비나 이런 것들이 끈끈해가지고 수비로 좀 비비는 양상이 많아서 요거 가볍게 언더만 보고 넘어갈게. 언더만 기준점이 상당히 낮기는 한데 몇이었더라? 217.5 217.5 언더. 해외는 216.5예요 해외보다 1점 높아. 언더 보겠습니다. 뭐 못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저렇게 골대 맞추고 이러면은 못 이길 수도 있어 정배가. 아예 개똥배도 아니고 1.4 정도 배당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인디랑 디트 형님도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핸디를 잘 모르겠어요. 언어버도 잘 모르겠고 이게 일단 언어버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 언어버 한번 키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즈들도 인디애나의 언어버 기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약간 오버를 저평가했어. 그 기준점을 계속 훨씬 넘는 오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 디트로이트 상대면은 디트로이트 공격 답도 없는데 지금 230 후반대나 240을 넘긴다 하더라도 240 초반대를 주는 게 맞거든요. 직전 경기 토론토전 비슷한 기준점이나 그렇게 주는 게 맞는데 이게 248.5를 준 거는 그냥 인디애나를 오즈들이 인정을 하고 기준점을 업 시켰어요. 원래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이거 근데 우리가 좀 인디애나의 그런 수비가 안 좋은 부분이나 공격력을 좀 저평가한 것 같아 하고 지난 경기 토론토전 끝나고 오늘 경기부터는 기준점을 그냥 한 번 더 올린 거야. 뭔 말인지 알죠, 형님들? 앞선 대로 기준점을 매겼으면 이거 240 초반대 정도 받았을 건데 거의 한 10점 가까이 그냥 뻥 튀겨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인디가 계속 오바인데 이거 디트 상대로 248.5는 그거는 못 찍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오바를. 그렇다고 언더를 찍기도 솔직히 언더를 찍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구매율은 언더가 높긴 하네. 근데 참 못 찍겠고 승패도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트로이트가 듀렌이 좀 복귀를 했어요. 사실 디트가 듀렌이 빠져 있어가지고 최근에 거의 전패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하위권 팀들은 라인업적으로 막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 최근에 유타도 그렇고 디트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도 언급해 드렸는데 토론토전은 원빅으로 나왔죠. 그때 슈토트 지금 4번 보고 있는 애 원빅으로 나와서 개발리고 덴버전엔 갑자기 그 원빅이 안 되니까 갑자기 또 마빈 베글리랑 슈토트 투빅으로 나오고 계속 막 이상해. 라인업이 매 경기 바뀌어 매 경기.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그나마 듀렌이 복귀한다라면 지금 또 뭐 라인업 보면 제이든 아이비 선발 올라갔잖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킬리안 에이지가 선발로 많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케이드 커닝ham이 슈팅가드 포지션 보고 그러니까 라인업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뭔가 믿을 수가 없는 포지션인데 어쨌든 듀렌이 제 컨디션으로 좀 복귀를 한다라면은 조금 인디 입장에서도 페인트 존에서의 좀 득점이나 이런 부분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디트로이트가 제일 강했던 타이밍이 이제 듀렌이 폼이 괜찮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듀렌 같은 경우가 부상 때문에 좀 빠진 경기 수도 많고 뛰었던 경기들도 약간 발목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출전을 했는데도 폼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디트가 개쳐 맞은 건데 이거 듀렌이 폼이 어떨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시즌 초반처럼 좀 폼이 괜찮으면 8.5는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뭔 말인지 아시죠? 일반승만 그냥 보고 넘어갈게.
일반 승만 보는데 디테일하게 한 이유는 오바에 대한 좀 불안한 부분들과 좀 핸디캡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도 설명드리느라 이렇게 넘어가고요. 휴스턴 덴버는 패스하고 미러키 대 워싱턴. 마우스가 고장 날라 그러나? 뭔가 이렇게 딸깍거리는 거 같냐 이거? 평소보다. 미러키 대 워싱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워싱턴이야 지금 기본적으로 미러키의 공격을 아예 뭐 막을 수가 없어. 지난 경기도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러키가 142점 받고 뭐 마인 오바 다 해준 부분인데 수비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구조고요. 이 경기에 대한 언오바나 핸디값은 워싱턴이 몇 점을 박느냐 싸움이에요. 몇 점을 박아주느냐 싸움인데 약간은 애매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 일단 기준점이 13.5 상당히 좀 높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미러키가 보스턴이랑 할 때 제가 저녁 분석 때는 이거 승패 어렵다라고 보고 패스하고 그냥 경기 자체를 패스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보스턴 사이드로 봤잖아. 물론 이제 핸디가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핸디 부러진 거는 그냥 억가예요. 그냥 보스턴이 뭐 개처 바른 경기인데 어쨌든 미러키의 수비 기본적으로 앞선 수비 뭐 릴라드 비질리 저 라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러키는 상당히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브룩 로페즈가 상당히 내려앉아 있는 형태의 수비이기 때문에 앞선이 벗겨지는 순간 불안해요. 미러키 수비는 지난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도 그냥 계속 플로터 골밑 굳이 돌파해서 레이업 안 올리고 계속 플로터 올리니까 브룩 로페즈는 못 맞고 뭐 릴라드나 이런 애들 애초에 벗겨져 있고 뭐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미러키가 조금 더 안쪽에서의 도움 수비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럼 외곽이 열려요. 왜냐 안쪽으로 도움 수비를 가니까 당연히 외곽이 열리는 거야. 농구 5명이 하잖아. 당연히 외곽이 열리니까 그때 이제 워삼 5방 연속인가? 워싱턴이 3쿼터에 3점 성공률이 100%였죠. 100%인가? 5방 연장 맞고 이제 갑자기 10몇 점 차에서 이제 거의 동쪽까지 그래서 따라잡힌 거야. 그런 근본적인 미러키에 대한 수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승상이 보스턴 상대로는 뭐 스코어야 3점 차였지만 그냥 게임은 안 됐어요. 솔직히 거의 못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자기들도 이제 확실히 보스턴 전에 게임이 안 됐던 거를 이제 인지해가지고 인터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수비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게 진짜 얼마나 개선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참 뭔가 애매해요. 미러키가 좀 빡세게 이제는 수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으면 워싱턴 공격 정도는 맞고 쉽게 마인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쉽게 개선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럼 똑같이 지난 경기처럼 지난 경기 워싱턴전도 그랬고 뭐 요즘 또 더군다나 타이어스 존스나 이런 애들의 득점에서의 폼이 괜찮거든요. 워싱턴이 백코트진에서의 그럼 또 플로터나 외곽 존나 쳐맞고 이거 오바는 푸근해지고 마인은 똥줄 가고 막 뭐 그러니까 좀 애매해. 마인 아니면 오바를 찍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 선상에서 참 애매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점들을 미러키가 잘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조금 미러키의 그런 수비 쪽에서의 개선이 되는 걸 기대를 하면서 마인을 볼게요. 저는 어쨌든 뭐 워싱턴이 미러키 공격 못 막는 건 팩트고 뭐 최근에 워싱턴의 그러니까 미러키의 공격적인 폼은 상당히 좋아요. 수비가 문제지. 그래서 상당히 높긴 하지만 기준점이 13.5 마인 보겠습니다. 이거 수비만 좀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이 뭐 그렇게 공격이 엄청 매서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좀 쓰면은 앞에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목이 아프냐? 그리고 미네소타 대 세크. 이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뉴올리언스 연전 둘 다 결국에 높이에 있어서의 좀 힘을 극복을 못하고 패배를 했죠. 키건 머레이 빠진 것도 분명히 특히 두 번째 경기 자이언한테 그냥 개쳐 맞았고 세크라멘토가 경기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수비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진짜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계속 바꾸고 막 했는데 그래서 4쿼터에 직전 맞대결 때는 직전 그 뉴올리언스는 4쿼터에 어떻게 막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이제 패배를 당한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원정 경기를 계속 치르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솔직히 뉴올리언스전 연전하면서
힘을 좀 많이 뺐어요. 그리고 지금 원정 6번째 경기야. 물론 오늘 경기를 치르고 한 3, 4일 정도를 휴식을 취하긴 합니다. 세크라멘토가 긴 원정 경기를 끝내고 로드트립이라고 하죠. 끝내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결국에 키거 머레이가 지금 빠져 있고, 타운스가 시즌 초반만 해도 솔직히 득점력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거 다 회복하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맥다니엘스가 빠져 있다고는 하나 저 세크라멘토의 높이적으로 부족한 슛으로만 좀 이루어진 라인업, 미네소타는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 지난 경기도 제가 그랬잖아. 뉴올리언스는 외곽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미네소타도 외곽 수비가 좋은, 그냥 수비가 좋은 팀이니까 뭐 외곽 수비도 상당히 좋고, 뉴올이 아마 외곽 수비 1일 거예요. 그리고 미네소타가 2위. NBA 전체 팀들 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일정도 빡세고 상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오늘 더군다나 사보니스가 고배우 높이에 있어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미네소타 마인 쪽으로 마인 쪽으로 보고, 이거 굳이 보면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 아까 제가 마인 아니면 오바 찍어야 된다고 했죠.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거 오바 볼게. 그리고 샌안토니오 경기, 일단은 골스가 직전 경기 피닉스 원정 가가지고 뭐 제대로 사실 경기를 한 거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선수들도 사실 체력적으로는 뭐 가비지 멤버들이 좀 많이 뛰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뭐 괜찮은 상황인데, 흐름이 지금 조금 분명히 아쉽긴 하죠. 직전 경기는 스테판 커리까지 좀 잘 안 터졌었고, 뭐 폴도 퇴장 당하고 뭐 여차저차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뭐 굳이 체력으로 따지면 기세는 안 좋치고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체력은 좀 괜찮은 상황이고, 뭐 게리 페이튼 2세 오늘 복귀 예정인데, 일단은 샌안토니오가 클리퍼스와 연전에서 패배를 한 부분은 조금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경기는 확실히 제가 첫 번째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는 이거 마인 괜찮아 본다 하고, 저도 뭐 부주력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폴더로서 선택을 했었는데, 두 번째 경기 때는 제가 데빈 바셀에 대한 복귀, 그리고 데빈 바셀이 샌안토니오 선수단 모아가지고 연설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또 긍정적인 부분들, 이거 클리퍼스 마인 위험하다, 오늘은 더 마인이 불안해 보이는데 기준점은 그 전날에 7.5에서 그때는 8.5, 그냥 세난 프렌을 볼 걸 그랬어. 그렇게 애초에 상황도 안 좋아졌는데 기준점은 더 불려졌으니까 그냥 프렌 보는 게 맞잖아. 좀 아쉬워요, 그런 것 선택들이.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집중을 못했나봐. 그냥 못 먹어도 그냥 프렌 한번 찍어볼 만한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샌안토니오가 또 4쿼터에 고질적으로 무너지던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4쿼터에 잘 싸우는 부분들이나 데빈 바셀 복귀 이후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글쎄요, 지금 골스가 다른 걸 떠나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더군다나 오늘 또 디그린이 여전히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세난의 저 빅맨들 잭 콜린스나 웬바냐마 상당히 부담스럽죠. 룬이 혼자서 버텨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위긴스가 뭐 아무리 빅이기도 해도 웬바냐마 팔 뻗으면 그냥 상대 안 될 것 같은 매치고, 그래서 요거 프렌 쪽으로 보고요. 샌안토니오 10.5는 좀 많이 준 것 같아서 프렌 쪽으로 보고, 오너바는 역시나 세난의 수비는 불안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봐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또 세난도 뭐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득점을 좀 올려줄 만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거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233.5 오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경기, 딱 봐도 어려운 경기거든요. 이거 어려운 경기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클리퍼스 대 뉴올리언스. 클리퍼스 경기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또 이게 직전 경기에 뭐 반등했다고 나나 샌안토니오 상대로 2연승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력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더 좋아진 건 맞아요. 웨스트브룩 벤치 내리고 뭐 하면서 더 좋아진 건 맞는데 6.5? 정배 1.2배당? 난 못 갈 것 같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뉴올리언스 프레임 볼게요. 그러니까 이 클리퍼스 1.2배당은 지금 상대 뉴올리언스인데
아무리 뭐 맥컬럼이 빠져 있고 트모삼도 뭐 없다고는 하나 복귀자들도 최근에 뭐 알바라도나 이런 애들 많이 복귀했잖아. 그래서 좀 확실히 세크라멘토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고 물론 오늘은 원정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누열 상대 1.2배당의 핸드드 6.5는 또 귀신같이 이게 기준점도 이렇기 때문에 뭐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냥 못 찍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듀얼 프레임 볼게요. 더군다나 뭐 해외는 5.5입니다 이거 참고. 국내는 6.5잖아. 뭐 기준점적으로도 이득이고 5.5 프레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